자, 보시면,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장부상 수량이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단위당 처음에 구입했을 때 취득 원가가 있을 거라고요. 단위당 취득 원가. 우리가 방금 계산해서 구한 저런 것들. 그렇죠? 그럼 이 전체 면적이 뭐가 돼? 장부상 수량에다가 취득 원가를 곱한 이 전체 면적이 뭐가 돼요? 요 전체 면적이 장부상 재고, 계속 기록법에 의한 재고가 된다고요. 그다음 기말에 창고를 가면 실제 수량은 요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럼 요만큼을 뭐라고 그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를. 이걸 감모 수량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감모 수량에다가 단위당 취득 원가를 곱하면 요 네모난 면적을 뭐라고 그럽니까? 요 네모난 면적을. 요 네모난 면적을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감모 손실은 두 개로 나누는 거. 영업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감모를 정상 감모라고 하고요. 영업 과정은 아닌데 이게 내년에 내가 좀만 더 집중하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감모를 비정상 감모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계속 가보시죠. 이랬더니 실제 수량까지 확인해 놨어. 근데 단위당 취득 원가가 100원이래. 근데 내가 어저께 쿠팡에서 50만 원 주고 50원 주고 샀어.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아무도 되겠지만 그래요? 그쵸? 남들도 쿠팡에서 50원에 살 거기 때문에 내 거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단위당 100원 주고 샀어도 내다 팔면 내 수중에 쥐는 돈이 50원밖에 안 돼. 그럼 가격을 다운시켜야죠. 내다 팔았을 때 내 수중에 쥐는 돈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넷 리얼라이저블 밸류 순실현 가능가치 NRV라고 하죠. 팔았을 때 내 수중에 질 것으로 예상하는 돈, 그걸 NRV라고 하잖아. 순실현 가능가치. 따라오시죠? 여러분, 그럼 실제 수량에서 취득원가에서 NRV를 뺀 요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 면적을 뭐라고 그래요? 요걸 2번 평가 손실이라고 하죠. 따라오시죠? 그 평가 손실은 어디서 빠지는 거야? 여기서 평가 손실만큼 이렇게 빠져야 진짜 기말 재고가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기말 재고는 어디 곱하기 어디예요? 대답해 주세요. 크게. 기말 재고 어디 곱하기 어디예요? 실제 수량 곱하기 NRV.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알죠? 아, 잘하셨어요. 이거 두 개 중 어떤 금액이지? 작은 금액인 건 아시죠? 뒤에서 또 적합법 탈 때 얘기할 거지만. 지금 난 단위당 100원 주고 사왔어. 내다 팔면 120원이래. 그럼 그러면 평가 손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원으로 간다고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래서 항상 두 개 중 작은 금액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아무튼 요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요 면적이 평가 손실이 존재한다면 요게 3번에서 진짜 BS에 들어갈 기말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면 요 박스만 기억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요 박스만 기억해도. 요 박스만. 그럼 장부상 재고는 1번, 2번, 3번이었으면 감모 1번 빼주면 실지 재고조사법을 이용해서 차구상 재고를 구하면 2번 더하기 3번만 나와 있고, 여기서 평가 손실 2번을 빼주면 진짜 BS에 들어갈 재고 3번이 나온다고요. 하지만 우리 시험 목적상 위에 그림은 기억할 필요 없고 밑에 요 박스만 기억하면 돼요. 왁구가 요거 하나인데. 자, 그럼 우리 T계정을 기록해 봅시다. 아까 제가 재고자산의 T계정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재고자산의 T계정을 그리면 기초재고가 있고 단기 매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매출 원가나 기말 재고자산으로만 구분된 게 아니라 실제로 판매된 재고와 정상 감모 1-1번과 평가 손실 2번과 비정상 감모 1-2번이랑 진짜 기말 재고 3번 요렇게 나눠진다고요. 요렇게. 그림상으로 숫자는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문제에서 기초재고 줄 거고 매입 줄 거고 요거 박스 이용하면 4개 찾을 수 있다고요. 그쵸? 우리 기준서에서 어디까지 매출원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준서에서 어디까지 매출원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없죠. 우리 IFRS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요거 4개를 비용 처리한다고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에서 배우셨던
요거 세 개를 매출 원가로 본다는 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꼭 확인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요런 문제가 나오면 어디까지 매출 원가로 볼 건지를 반드시 문제 조건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문제 조건에서 확인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요거 세 개를 매출 원가로 구한다고 요거 세 개를 매출 원가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요거 세 개를 매출 원가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대차 차액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문제에서 얘랑 얘 주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계산해서 요거 두 개에서 이거 두 개 빼면 알아서 처해용하고 요 세 개가 나와요. 이걸 다 따로따로 계산하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넣고 역산해서 이거 구한 다음에 요거 세 개 구하면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T계정 논리를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간단한 논리 먼저 봤고요. 가장 간단한 논리. 그 얘기가 교재 116페이지 상단 보면 T계정풀이 나와 있는데 재고자산으로 인한 비용 합계를 물어본다면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빼기 기말재고로만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상간부랑 평가손실만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서 매출원가를 물어본다면 기초재고에다 매입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 3번이랑 비정상간부 1-2번만 빼주면 된다고요. 하시겠죠? 그럼 저랑 이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오늘은 두 개만 풀고 갈 거예요. 여러분 복습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안 푼 건 다음 시간에 와서 풀 거예요. 요즘 객관식 진행하니까 만약에 요 46페이지 피시면 문제가 12개 있는데 이 12개 안에 주제가 4개 있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1번이랑 3번만 풀 거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또 카톡 온다고요. 선생님 4번 이거 처음 본 내용인데 막 그런다고요. 근데 다음 주에 풀 거예요. 제가 관련 유형 정리는 제가 푼 것까지만 복습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저희 1번이랑 3번까지 풀고 1번, 3번만 풀고 집에 갈 거예요. 아니 점심 먹으러 가실 거예요. 자 그럼 1번,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아니 1번, 5번이요. 1번, 3번이 아니라 1번, 5번 꼭 아셨으면 하는 게 왁구가 별게 없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여기 장부 수량 여기 실제 창고에 존재하는 수량 여기 단위당 취득가 여기 단위당 순실현 가능가치 두 개 중 작은 금액 써놓으시고 재고자산의 T계정을 보면 기초, 매입, 판매, 정상, 평가, 비정상. 와 선생님 그럼 왁구 너무 좋은데 문제 오면은 제가 이거 다 써놓고 진짜 푸실 때는 제목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쵸? 자 여기다 숫자 넣는 연습만 하면 돼요 지금. 자 1번 풀어볼게요. 1번 대안은 X1년도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재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와 감모손실과 평가손실로 인식할 비용의 합계액 물어봤어요. 비용의 합계액 물어봤기 때문에 어디 물어본 거예요? 이거 4개 합계 물어본 거라고요. 비용의 합계 물어봤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비용의 합계가 나온다고요. 그럼 나는 뭐만 계산하면 돼? 문제에서 좀 이따 읽어보면 얘랑 얘는 주기 때문에 진정한 기말재고 저 3번 박스만 구하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갈게요. 기초재고는 70만원이다. 아 그래 써놓자. 70만원. 단기 매입은 600만원이다. 아 그쵸 써놓자. 600만원. 매출액 이거 왜 줬을까? 문제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여러분 헷갈리라고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덤이라고 하죠. 덤이에요. 덤이. 그쵸? 기말 장부 수량은 3,000개. 단위당 취득 원가는 200원. 실제 수량은 2,500개. NRV는 240개. 둘 중에 어떤 금액 간다고 그랬어요? 작은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는 평가 손실이 없나 보네. 그럼 이만큼이 다 기말 재고일 거 아닙니까? 평가 손실이 없으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죠? 그럼 가세요. 기말 재고 얼마예요? 실제 수량이 2,500개고 평가 손실은 없으니까 단위당 취득 원가 200원 그냥 써주시면 되겠네.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주면 답이에요. 이런 건 정말 10초면 풀어요. 따라오시겠어요?
왁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계산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사실 이거 지금 좀 여기서 뇌정지 오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적합법만 또 한 2시간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5번 풀어볼 건데 5번이요? 5번. 요거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 1번이랑 5번이랑 전혀 다른 문제 같아요. 같은 문제 같아요. 완전 똑같은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일단 기초재고자산이 48만 5천원이라고 했으니까 48만 5천원 기초의 충당금이 얼마인지 일단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단기 매입액이 400만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다 포함시킨대. 그리고 매출원가 물어봤죠. 그럼 이거 4개가 다 매출원가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매출원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원가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얘만 구하면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럼 A부터 볼게요. A. 실제 장부상 1000개고요. 실제 900개예요. 단위당 원가는 100원인데요. 순실현 가능 가치는 110원이래. 그럼 기말재고 얼마입니까? A 같은 경우엔. A. 실제 수량이 900개인데 지금 단위당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크니까 취득원가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B 볼게요. B. 400개고요. 장부상 수량이 실제 수량이 350개래요. 단위당 취득원가는 2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180원이래. 이번엔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작네. 평가손실 나오겠네. 어떻게 하면 돼요, B는? 실제로 350개 있는데 취득원가는 200원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는 180원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인 180원 써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C 보시죠. 500개고 장부상 수량이 실제도 500개래요. 단위당 원가가 25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220원이래. 이번에도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작으니까 평가손실 나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는 500개 곱하기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작으니까 220원.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 2개 더한 거에서 요거 3개 더하는 거 빼주면 답이 나온다고요. 이런 것도 금방 이런 거 틀면 안 돼요. 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형 문제라고요. 지금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문제 중에서.